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실손보험 드신 분들 요즘 많은데 오늘 내용 잘 보셔야겠습니다. 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 기자. 네. 올해 들어서요. 그 실손보험 드신 분들 중에 백내장 수술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급 심사가 굉장히 깐깐해졌기 때문인데요. 아. 보험 용어 중에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32.5%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서 네. 보험금으로 132만 5천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2만 5천 원은 손해본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심사가 굉장히 깐깐해졌는데 네. 이 사정이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도 올랐어요. 14.2%가 올랐고요. 네. 지급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손해를 줄이고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보험사의 생각입니다. 저도 요즘 백내장 수술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이 하나요? 지금 연간 수술 통계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가장 최신 자료가 2020년 자료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한국인이 받은 수술이 모두 195만 건이에요. 네. 그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70만 건이나 됩니다. 이거 되게 주요 많네요. 수술 가운데 1위예요. 그러네요. 네. 백내장 수술 가운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데요. 네. 앞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 이게 전액 보장돼 왔는데 올해 들어서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1사분기 손보사들은 분쟁 조정 신청을 7,850건을 받았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2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 심사가 이제 까다로워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분쟁도 느는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네요.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게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분들의 얘기를 한번 볼 텐데요. 네. 이분들 지금 집회를 열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아. 지난 13일 비가 아주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우비 입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대체로 5, 60대가 많아 보였고요. 이들은 모두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백내장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그런 의사가 수술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날 집회에 참석한 분 가운데 한 분을 저희가 따로 만나봤거든요. 네. 경기도에 사는 50대 박모 씨인데요. 네. 박 씨는 지난 3월에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두 눈에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받았는데 네. 1,4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 1,400만 원이요. 예. 네. 박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눈 찍은 사진 있잖아요.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진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뿌옇게 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만큼이 껴있다. 이거는 백내장에 지금 진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수술을 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09년도에 실손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수술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100%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러면 그냥 700짜리 하겠다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때 지금 병원에서 보험 얘기를 하진 않았나요? 네, 병원에서 보험 얘기는 안 했어요. 작년에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고객센터에. 눈에 백내장이면 수술을 하라 그러면 그거 실손되나요? 물어봤더니 고객센터 네, 수술은 다 가능합니다, 고객님 이랬어요. 박 씨는 수술 이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네. 보험금 지급을 기다렸다고 해요. 네네. 1,4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열흘이 지난 데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왜 보냈는데 입금이 안 되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이 빛이 보여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보험사 측에서 내 서류를 다 들고 어느 병원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그걸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자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박 씨는 찜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보험사가 자신의 서류 등을 확인하면 될 일이지 왜 자기들이 원하는 의사에게서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지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네.
한 달 정도 보험사와 그런 논쟁을 이어가다가 박 씨는 자문위의 실명을 자문서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자문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는 수술을 한 의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하는 자문위의 자문을 소견을 받아와라. 뭐 이런 거네요. 자문위는 사실 이 관련 서류만 보고 자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의 눈을 직접 본 의사를 보험사 입장에서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런 네.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니,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과연 정당한 거냐 이런 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자문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박 씨 얘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험사 측에서 백내장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급이 안 됩니다. 자문위는 모 의대 안과 교수인데요. 네. 자문위의 자문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수술 필요성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썼습니다. 이번엔 보험사 회신서를 한번 볼게요. 네. 보험사는 자문위의 자문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보기 어려움 소견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자문위가 했던 그 소견하고 보험사의 해석이 맞는 건가요? 지금 그냥 글로 보셔도 좀 다르죠? 이상하네요. 네. 예. 자문이 필요하다 보기 어렵다고 쓰여 있진 않아요. 그렇죠. 일률적 판정이 어렵다고 돼 있지. 그렇죠. 자, 이게 문해력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네. 글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자,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다고도 불필요했다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뜻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저희가 자문위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예. 진단서에도 보면 백내장이 있고 네. 중등도 이상의 백내장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 기록에 무슨 시력 저하도 돼 있는 상태고 뭐 이러면 사실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중등도 이상을 객관적으로 사진으로 증명이 됐을 경우에만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사진으로 이 사람이 중등도 이상인지를 제3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진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명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갑자기 그런 고급 장비를 들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두 개의 사진을 찍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봐도. 자, 정리하자면 요즘 네. 보험사들은 세극등 현미경 사진으로 중증도 이상 백내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부분 안과에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도 아닌 세극등 현미경 사진 촬영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네.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 사진으로 중증도 이상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했을 뿐 박씨 자문위의 경우에 네네. 진단서상 중증도 이상이라고 돼 있고 수술 전 시력 저하도 확인되니 백내장 수술은 문제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문서까지 이렇게 도구로 활용하는 보험사 도대체 뭐라 그래요? 보험사 입장을 저희가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 물어봤는데요. 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백내장 관련 내용은 개별 보험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네. 보험업계 공통 이슈인 만큼 회사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뭔가 좀 피하는 느낌이네요. 뭐 느끼신 대로.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화장실 나온 뒤의 태도가 다르다. 네. 근데 딱 이 경우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 씨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험사도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정당하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면 어떻게 보면 과잉 심사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자, 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요. 지금 98,000원 내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거를 안 주고 이게 보험사 다 행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받을 거예요. 왜냐? 내 돈이니까. 그 삼각고리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이러해서 수술을 해라 이러면은 사실 우리는 의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그만큼 약관을 만들 때 신경을 못 쓴 게 있고요. 백내장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이게 눈이에요. 내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눈을 수술을 하고 나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수술이 필요도 없는데 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일부 이렇게 좀 선의성이 없는 고객 빼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박 씨는 13년 전인 2009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요. 네. 지금까지 보험료 낸 거를 좀 단순하게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1,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지금껏 보험금으로 그럼 받은 거는 100만 원이 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금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이게 박 씨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겠죠. 이를테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유해서 돈을 버는 그런 또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박 씨의 사례가 그렇진 않겠지만 네. 다른 환자들 가운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네. 보험업계는 강하게 과잉 수술이 있다라고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 강남구에서 오랫동안 안과 의원을 해온 안과 전문의 한 분을 만나봤어요. 네. 이분은 나식나색 전문가여서 네. 백내장 수술은 뭐 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말하는 요즘 일부 안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는 백내장 수술 시기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릴 때 조금 일찍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85세에 하는 것보다는 70대 때 하는 게 조금 더 회복력이 좋지 않을까 라는 뜻이었지 70살에 할 수술을 40대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계속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발전되는 도중이에요. 근데 발전되는 도중에 백내장이 없는 사람이 노안을 교정으로 목적으로 수술한다는 것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백내장이 없는 생눈을 수술한다는 생내장 수술이라는 말을 우리 안과들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병원 때문에 병이 없는 생눈을 거짓말하고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억울한 분들도. 그렇죠. 바로 그 선의에 진짜 백내장 환자 피해자가 생긴 이유도 일부에서 그렇게 생눈을 수술했기 때문에입니다. 그 참 생내장 수술 이게 탁 와닿는 그런 얘기네요. 사실 이 백내장 수술 이게 이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이게 처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요실금도 그랬고 네.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 겁니까? 이 해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한쪽 편에서 돈이 지급이 되면 제대로 지급됐냐를 어디든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손보험은 그 구조가 없거든요. 물론 보험회사는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보험회사는 비급여를 심사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보험회사가 그렇게 심사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그 갈등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니까 다시 우리는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악순환이 실손의료보험은 태생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상품입니다.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간과한 겁니다.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상품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거라고 해서 만들었고 또 의료업계에도 당연히 이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진료를 함으로써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한 건데 서로 그 이익이 충돌하게 된 거죠. 방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비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조차도 없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은 보건복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걸 정말 고쳐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방금 박명희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습니다만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이게 좀 뒤늦었는데요. 네. 백내장 실손보험을 둘러싼 과잉 논란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자, 보험사, 그리고 병원 이 뭐 3자 간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실손보험이라는 게 공적 보험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중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후스토리였습니다.